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나비 기영입니다. 작년 2022년 마지막 기대작 아바타2가 개봉되었죠. 13년 전 충격적인 영상미로 전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영화인 만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영화였습니다. 메카의 나로 이주하면서 다시 한번 환상적인 영상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아바타2에 등장한 인물들 중 어떤 인물들이 가장 강력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디치의 아들로 밝혀진 스파이더 마일스 소코로입니다. 제이크의 자식으로 입양되었지만 네이티리의 마음에는 썩 들지 못한 존재였으며, 영화 후반부에 제이크와 절천지 원수 관계인 쿼디치를 구조하면서 그들과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흉악한 일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판도라 행성 및 나비족들과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쿼디치와 제이크 사이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나비족들에 비해 민첩성이나 순발력, 근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며, 영화 내내 납치당하는 역할로서 아바타2의 히로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참고로 영화 속 스파이더의 벗은 장면은 대부분 CG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바타2의 히로인 트이레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메케이나 부족들은 팔과 꼬리가 오마티카야 부족에 비해 굉장히 두껍고 굵은 것이 특징이며, 피부색 또한 연한 하늘색에 가까운 편인데요. 로아크가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며, 메케이나에 처음 방문한 제이크의 자식들에게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숨을 참는 법과 일루를 타는 법을 알려주며 아바타 MZ세대의 히로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만 그녀를 비롯해 부족들이 타고 다니는 일루의 경우 단순히 이동수단 외에 딱히 전투력은 없는 편이지만, 헤엄 속도나 바닷속 지리 및 생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편이기 때문에 사냥꾼들을 상대로 장시간 도망칠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편의 네이티리와 마찬가지로 메케이나의 풍습과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며, 향후 로아크와 함께 상당한 비중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바타2의 주인공 로아크입니다. 1편에서 제이크가 토르크 막토가 되면서 부족장이 되듯 2편에서는 로아크가 파야칸과 교감하면서 어느 정도 지인 주인공 포지션을 맡게 되는데요. 5개 손가락과 특유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비롯해 눈썹이 있는 외모까지 아버지를 가장 닮은 자식으로서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인지 제이크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훨씬 뛰어난 친형이 있었다는 점 또한 닮은 부분이었죠. 특히 이크람과의 교감에서 실패하는 장면이 묘사되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전투에 나설 정도는 아니지만 파야칸과 교감한 유일한 인물이자 4편의 부제가 파야칸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크를 대신한 차기 주인공으로 가장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제이크의 첫째 아들 네테이암입니다. 로아크에 가려져 분량은 적은 편이었지만 두 부부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자식이었는데요. 네이티리의 이름과 외모, 성격을 가장 쏙 빼닮은 자식으로서 메케이나 부족들의 일진들을 혼자서 서너 명 상대하는가 하면 이크라함과 총기를 다루는 데 있어 다른 형제보다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는 맏형답게 로아크의 열등감을 부추기는 존재였지만, 파야칸에게 의지하는 로아크에게 자신이 진정한 형제임을 강조했으며 결국 죽음으로 로아크의 성장에 기인하게 되는데요. 항상 여느 영화에도 그러하듯 왜 말 잘 듣는 자식들은 일찍 죽는 걸까요? 메케이나 부족의 차이크 로날입니다. 과거 카메론이 제작한 타이타닉의 히로인 케이트 윈슬렛이 배역을 맡았죠. 임신한 상태로 전장에 참여할 정도로 메케이나를 대표하는 여전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 네이티리와 신경전을 펼치거나 기절한 키리를 케어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자 빈정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해줄 건 다 해주는 츤데레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자신과 교감을 나눴던 툴쿤이 사망하자 깊은 상심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제이크 가족들이 사냥꾼들을 처치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제이크 가족과의 관계는 한층 부드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메케이나 부족들은 밥 먹을 때 목 안 메이키나? 아바타의 몸으로 재탄생된 쿼디치 대령입니다. 이전의 기억을 가진 덕분에 제이크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파이더를 납치해 그의 뒤를 쫓는가 하면
툴쿤 사냥꾼들과 협력하여 메케이나 부족과 맞서기도 했는데요. 인간보다 훨씬 스펙이 좋은 아바타의 몸으로 이식되었지만 생물들과의 교감이나 행성을 활용하는 능력은 드레이크나 네이티리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 편이며 이전에 착용했던 장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편 한정으로 되려 전투력이 내려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해병대 출신다운 근접 전투에서는 제이크와 쌍벽을 이룰 정도였는데요. 다만 아바타의 몸을 이식받은 상태에서 지구와 판도라 어디에도 끼기 힘든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3편에서는 제이크와 협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메카이나의 족장 토노와리입니다. 제이크와 네이티리가 왜소해 보일 정도로 상당히 큰 덩치를 지니고 있으며 엄청난 폐활량 및 추락을 이용한 공중전과 수중전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후반 코리치 대령과의 전투에서는 파야칸이 난동을 부리는 사이 부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무쌍나무를 찍기까지 했었죠. 특히 물속으로 이동하여 총알을 피할 수 있는 추락의 장점을 살려 지형을 활용한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케이나 부족의 탈 것으로 등장한 추락은 이크람과 같은 조상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했으며 비슷한 형태와 생김새를 지니고 있는 편이지만 충성심이 강한 이크람과는 달리 꽤나 다루기 힘든 편입니다. 다만 물속에서 튀어나와 이크란을 공격하는 등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전투력이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편에 등장했던 쯔테이에 비해 상당히 신사적이고 의리가 넘치는 인물로서 자신의 일진 아들이 제이크의 가족을 괴롭힌 것에 대해 엄하게 꾸짖었으며 제이크의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들의 입을 철저히 단속시키는가 하며 함께 전장에 참여한 제이크를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정말 아바타 모든 인물을 통틀어 가장 너그러운 성품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후반 제이크와 네이티리가 쿼리치 대령과 싸울 당시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죠? 2편에서 한층 강력해진 네이티리입니다. 자신과 외모, 이름까지 비슷한 네테야임이 사망한 뒤 마이 제이크와 함께 무쌍나무를 찍기 시작했으며 키리를 납치한 쿼리치를 상대로 스파이더를 위협하며 맞불을 놓는 등 정말 자식 잃은 부모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메카이나의 차이크 로날에게 내 남편은 토르크 막토라며 남편 직업을 가지고 뜨거운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었죠. 다만 2편에서 네이티리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미 숲 지형은 네이티리와 제이크, 토르크와 AY 보호 아래 있는 본진이었으며 메카이나의 새로운 환경을 빨리 적응했다고 한들 자신에게 익숙한 벤시를 타고 공중전을 벌였지만 숲처럼 몸을 숨길 만한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이티리에게 훨씬 불리한 장소였습니다. 툴쿤 사냥꾼들을 없애버리는 업적을 세우기는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마이 제이크와 함께 스킬 트리가 늘어난 계기가 되었으며 킬 카운트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며 교감할 수 있는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2편에서도 변함없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마이 제이크입니다. 오마티카야를 떠나면서 부족장이라는 지위까지 내려놓은 채 메카이나로 이주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본진에서 만렙을 찍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메카이나 부족들이 타고 다니는 추락을 비롯해 장시간 숨을 참는 법까지 터득하는 등 오히려 스킬 트리가 훨씬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만 이전에 타던 토르크는 이미 반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1편에서 보여주었던 건십을 파괴할 정도의 위력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리와 함께 사냥꾼들을 상대로 무쌍나무를 찍었으며 쿼리치 대령과의 맞짱에서 승리하는 등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메카이나에 정착하면서 되려 화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다만 쿼리치가 노리는 대상이 바로 제이크와 그의 가족이었으며 이전보다 한층 강력해진 인간들의 화력을 비롯해 지켜야 되는 가족이 생긴 시점에서 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네테이암이 사망하면서 도망치는 것보단 함께 맞서는 것이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등 아버지가 된 제이크의 정신적인 성장 또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바타2의 진 주인공 파야칸입니다. 아바타2의 아쿠아리움 씬에서 단연 독보적인 영상미를 보여준 존재이자 사냥꾼들의 함선을 척살하면서 가장 통쾌한 액션을 보여준 생물이었습니다.
과거 사냥꾼들에 의해 어머니가 살해된 것을 계기로 동료들을 모아 대적했지만 대부분 살해되면서 동료들을 죽게 한 죄로 추방되었습니다. 1편에 등장했던 토르크에 비해 훨씬 크게 자라는 생물이지만 파야칸의 경우 아직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성체에 비해선 덩치가 작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르크를 훨씬 뛰어넘는 크기를 지니고 있으며 와이어를 끌고 보트를 쳐박아 버리는 등 정말 엄청난 지능과 민첩성, 순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괜히 살생을 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 아바타의 부제가 툴쿤으로 정해진 만큼 로아크와 함께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바타2에서 가장 베일에 쌓여있는 키리입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1편에서 제이크가 A와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아토 키리나와 교감하는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1편의 제이크처럼 구세주격 인물은 아니었지만 메케이나 부족의 버금가는 숨 참는 능력 및 여러 생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후반부에 아토 키리나를 이용해 네이티리와 투크를 구조하는 등 위기에 빠진 가족을 구원하는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거의 A와의 아바타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오마티카야를 떠나기 전 아토 키리나와 교감하는 장면에서 이미 A와의 가오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너무 깊게 교감할 경우 쇼크를 일으키는 등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향후 잠재력이 더욱 향상될 경우 판도라 행성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고니 위버가 직접 페이스 모델과 보이스를 맡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애띤 외모와는 달리 중년 여성스러운 보이스 때문에 살짝 몰입이 깨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바타2였습니다. 아쿠아리움을 연상케 하는 황홀한 바닷속 풍경은 숲이 배경이었던 1편 이상으로 색다른 느낌을 선사했는데요. 과연 이어지는 속편에서 제이크와 쿼리치 그리고 키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